선생님, 와인은 포도인데 왜 포도주스 맛이 안 나고 이렇게 써요? 왜지? 안녕하세요. 인생을 아름답게 취미부자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와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 이제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도전하시는 분들, 트라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 와인을 포도주스를 생각하고 처음 드시게 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모든 분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쓰고 떫어?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와인에서는 이렇게 쓰고 떫은 맛이 왜 나는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쓴 와인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와인 몇 가지를 추천까지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와인에서 왜 쓴맛이 나는지 그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타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당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와인 발효 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잔당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타닌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닌이라는 성분은 적포도의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와인 양조 과정, 발효 중에 와인에 가장 많이 타닌이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닌이라는 성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구강이 굉장히 마른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 그 떫은 감, 안 익은 감 딱 씹었을 때 입안에 지흡사 그 양치하고 귤 먹는 그런 느낌을 나게 하는 게 타닌이라는 성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양조 과정 중에 타닌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붉은 적포도 껍질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에서는 사실 타닌이라는 구성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양조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화이트 와인에서도 타닌이라는 구성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화이트 와인에서는 타닌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쌉싸름함을 느끼게 되는 그 타닌 성분이 싫으신 분들은 우선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으로 와인을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레드 와인에서 느껴지는 타닌이라고 해서 다 모든 와인에 똑같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타닌이라는 성분은 병 안에서 얼마나 숙성이 되는지, 또 어떤 양조 과정을 거쳤는지, 모크에서 숙성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얼마나 좋은 품질의 포도를 만들었는지, 또 와인을 오픈한 이후에 핸들링, 브리딩이나 디켄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타닌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원래 피노누아라는 레드와인 품종이 있어요. 이 품종이 타닌이 좀 적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에도 핸들링을 잘못하거나 좀 어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서 타닌이 굉장히 빡빡하고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불쾌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타닌이 원래 좀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카베르네 소비뇽, 쉬라즈 같은 품종들이죠. 하지만 이 품종들도 잘 익은 포도로 각가지 양조 과정을 거쳐서 잘 숙성이 되게 되면 입안에서 그 타닌이 너무 입안을 마르는 듯한 꺼끌꺼끌한 느낌보다는 되게 부드럽고 벨베티한 질감을 주면서 오히려 와인의 바디감이라는 구조감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당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요 당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똑같이 와인의 양조 과정을 살짝 말씀드려야 돼요. 이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포도 좀 머스트가 있죠? 거기에 효모를 집어 넣습니다. 이 효모가 그 와인 그 포도즙에 있던 그 당분을 막 다 잡아 먹어요, 먹이로. 그리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당분을 효모가 잡아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드라이 와인은 이 효모가 이 포도즙 안에 있던 모든 당분을 다 소진할 때까지 효모가 활동을 멈추질 않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부산물의 잔류 당분이
거의 없거나 우리가 미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와인은 드라이한 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분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달게 느껴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실제로 그 떨떠름한 느낌을 주는 타닌과는 좀 다른 맥락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만 포도 품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풍미들이 있습니다. 그 풍미들이 조금 더 달콤한 과실들, 좀 잘 익은 과일들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입안에서 그 달큰한 과일의 풍미들이 감돌기 때문에 그런 좀 쓴맛들을 좀 떨떠름한 느낌들을 중화시켜주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당도, 타닌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양조 과정을 다 설명드려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품종이 어떤 양조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좀 부드러워지고 타닌이 더 강력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취미로 편하게 와인 맛있게 먹고 싶어 접근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 어려운 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샵에 가서 와인을 살 때 어떤 와인을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타닌 그 떨떠름하고 씁쓸한 느낌이 덜한 떫은 감 먹는 느낌이 없는 와인을 마실 수 있을까? 자, 박씨의 뇌피셜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뉴질랜드 지역에서 만든 소비뇽 블랑이라는 화이트 와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잘 익은 열대과실 향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뭐 패션프루트, 파인애플, 잘 익은 살구나 복숭아 같은 느낌들이 많으니까 물론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질랜드에 나오는 피노누아라는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이에요. 피노누아는 사실 프랑스가 유명하긴 하죠. 부르고뉴, 버건디. 하지만 단점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피노누아를 추천드릴게요. 뉴질랜드의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익은 산딸기나 아니면 라즈베리 그런 느낌들이, 그리고 약간의 플로럴한 꽃 같은 화사한 느낌들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타닌이 엄청 강하지 않은 품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하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 뉴질랜드의 피노누아는 보통 레드와인보다 살짝 차갑게 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갸메라는 품종이에요. 그런 갸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한 향이 나요. 바나나, 뭐 아니면 키르시, 풍선껌, 그리고 엄청 상콤한 과일 사탕 같이 그런 달큰한 향들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갸메도 좀 시원하게 칠링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는 와인이에요. 네 번째 와인은 프랑스 남부 지역의 그르나슈로 만든 레드 와인입니다. 이 그르나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디감도 높고 엄청 재미하고 달큰한 과일향이 많이 나고요. 이번에 텍스처도 되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리고 금액대도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샵에 가셨을 때는 프랑스 남부 지역의 그르나슈로 만든 과실의 집중도가 높은 와인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와인을 추천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는 미국의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이트니까 당연히 타닌이라는 성분은 없고요. 그리고 오크 사용을 미국 화이트 샤르도네가 특히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는 좀 부드러운 풍미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버터리한 느낌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토스트, 바닐라 같은 느낌들이 좀 많아서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와인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드라이한 스타일의 와인 중에 제가 좀 떫은 감 먹는 그런 느낌이 덜한 와인 5가지를 샵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이렇게 지역과 품종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좀 번외로 와인 하나를 더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한 스틸 와인의 스타일은 아니고요.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바로 포트 와인이라는 와인인데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인은 또 포트 와인 설명하면 기니까 제가 다음에 본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 포트 와인 추천드리는 이유 간단합니다. 제가 마셔본 것 중에 가장 포도주스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같이
애주가에겐 아주 중요한 요소죠. 다른 와인들보다 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 18.5도 이상이고 높은 건 21도 정도까지 가는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수도 높은데 얘는 잔단감이 좀 있는 와인이라 아주 달콤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와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 와인도 종류가 다양한데 샵에 가셔서 구매하실 땐 꼭 루비 포트 와인을 구매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숙성 연수 좀 적고 가장 과실 집중도가 높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달콤한 스타일이니까 앞에 있는 똥파리가 정말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사실 이 포트 와인 똥파리가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 있는데 어쨌든 박쥐도 상당히 즐겨 먹는 와인이니까 한 번쯤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포트 와인의 박쥐 꿀팁은 너무 달다. 얼음 넣어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인 추천과 와인에서 왜 쓴맛이 나는지 좀 알아봤어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즐겁고 슬기로운 와인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즐거움을 드렸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취미부자 박씨였습니다. Follow the dream!